일개표, 월개표 봅시다. 일개표, 월개표는 그야말로 시산표인데 일 단위, 월 단위로 지금 제시하는 거래요. 그래서 자, 문제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1월부터 6월까지의 임차료 중 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자, 볼까요? 1월부터 6월까지 임차료 중, 자, 1월부터 6월까지, 자,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서요. 자, 이건 일자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요. 월개표는 월 단위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됐죠? 그러면 똑같다. 결과는 똑같은데, 자, 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됐죠? 이렇게 입력하는 거랑 월개표에서는 자, 그냥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입력하는 결과값은 당연히 똑같을 것이다. 됐죠? 여기서 판매 관리비 중에서 뭡니까? 임차료죠. 임차료. 임차료 어디 있습니까? 임차료가 여기 있네요. 임차료. 임차료가 얼마 발생했다? 임차료. 시산표에서 임차료 비용이니까 당연히 왼쪽에 금액이 있겠지. 그 금액이 이거라고. 100만 원. 다만 시산표가 1년짜리 시산표가 아니고 언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짜리 시산표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계정금액의 변동액만 나와 있는 게 일개표, 월개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자, 비용 같은 경우 차변이니까 왼쪽에 기록되는데 이 금액만큼 발생했는데 자, 특이한 점은 대체와 현금 두 개로 나온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100만 원만큼 임차료가 발생했는데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된 건 100만 원이고 현금이 아니고 미지급금 같은 걸로 기록된 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됐죠? 그 뜻이다. 그러니까 자, 계정금액의 변동도 나와 있을 뿐더러 그 계정금액 변동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특이하네. 됐죠?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묻는 건 뭐였습니까? 현금 지출액이죠. 임차료 중에서 현금 지출액 얼마? 100만 원. 그냥 답변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답은 100만 원.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 드릴다운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상세 내용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1월부터 6월까지 100만 원 임차료 있었다는데 어떻게 지금 발생했는지. 아, 1월, 2월, 3월, 4월, 6월에 각각 20만 원씩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100만 원 있었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서 또 더블 클릭하면 뭐 아래에 전표 내용, 해당 전표 내용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다. 드릴다운 기능이 있다는 것.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특정한 계정 과목에 대한 전표 내용까지 보려면 일개표, 월개표로 봐도 드릴다운 기능 사용해서 볼 수 있고 아까 살펴봤던 총계정 원장 메뉴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부분 활용해 보시면 자, 어떤 계정 과목을 반드시 써야 되겠다 꼭 정해진 건 아니라고. 자, 물론 우리는 키워드 중심으로 연습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됐죠? 그 정도 설명드리면 일개표, 월개표 된 것 같고 키워드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러면 아래에 키워드 일정 기간 동안의 계정 과목 금액 됐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현금 지급액을 묻는다. 그러니까 계정 과목 금액 중에서 현금으로 실제로 지급된 건 얼마인가 이렇게 묻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한 번만 더. 이거 우리 상세 내용 봤는데 이게 결국은 뭐 100만 원 전체가 다 현금으로 나간 거래들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전표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출금 전표니까 이것도 전부 현금이고 자, 두 번째 것도 더블 클릭해 보면 아하, 이것도 전부 현금 출금 거래고 이것도 마찬가지. 4월 달도 마찬가지. 6월 달도 마찬가지. 전부 다 출금 전표, 즉 전부 다 현금 나간 게 맞구나 확인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이 화면 자체에서 계정 과목의 증감액뿐만 아니고 그 중에서 현금이 얼마 나갔는지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하나만 제가 추가로 이제 해보려고요. 이 부분은 알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연 설명 드린 겁니다. 보세요. 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시산표는 시산표인데 특이하게 이 일개표, 월개표 메뉴에는 마찬가지로 현금 계정이 없다고. 됐나요? 현금 계정이 없고 현금 계정은 어디에 찍게 돼 있다고? 여기 보자. 방금 봤잖아. 계정 과목 금액 변동 중에서 현금으로 실제로 지급된 거, 현금으로 받은 거 이런 게 이쪽에 따로 나와 있다 보니까
자, 현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따로 여기에 자, 행이라고 하죠. 이 행 라인 쪽에는 현금이 없고 자, 이쪽에 차변 대변 쪽에 현금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일개표, 월개표가 만일 1월부터 6월까지 이런 금액이라면 굳이 일개표, 월개표 보지 않고 뭐 봐도 되겠습니까? 똑같이 6월 30일 현재의 잔액,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보더라도 결과값이 똑같을 거라고. 맞습니까? 그런데 일개표, 월개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월부터 6월까지의 변동이다. 즉 1월부터가 아니고 연중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어떤 기간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일개표, 월개표를 보아야지만 그 일정 기간 동안의 변동액을 하나의 숫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합계 잔액 시산표와 일개표, 월개표의 쓰임새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자, 현금 계정 과목은 아래쪽에 별도로 집계되는데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보려고. 자, 4월부터 6월까지의 현금 증가액을 한번 증감액을 한번 보려고요. 뭐 보면 될까요? 총계정 원장 보면 되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한번 보세요. 자, 총계정 원장을 보면 되는데요. 자, 혹시라도 4월부터 6월까지의 현금 증가액, 현금 감소액을 묻는다라는 문제가 나온다. 자, 모든 계정 과목 열면 이렇게 모든 계정 과목 다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우리 헷갈리니까 현금만 보자고. 자, 현금만 보는데 현금의 전월 2월에게 뭡니까 이건? 3월 31일 자의 잔액이 2,177만 5,060원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증가액, 차변이면 증가액, 감소액은 대변 이렇게 해가지고 잔액이 이렇게 각각 월만큼 변했다는 거죠. 자, 이 금액을 시산표에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요. 시산표에서는. 시산표, 일개표, 월개표. 그죠? 일개표, 월개표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보려고. 자, 사실은 자, 보세요. 자, 이쪽 현금이란 거에 차변에 보면은 금월 소개라고 있습니다. 금월 소개. 이 금액은 뭐냐면 현금으로 자, 비용 같은 경우 왼쪽에 기록되죠. 왼쪽에 집계됐다는 건 뭐 현금이 지출된 거죠. 즉 현금 계정 입장에서는 어떻게 차변 대변 중에서 대변 3달 동안의 대변 금액이 52054-060이라는 겁니다. 52054-060 그리고 52054-060 그리고 총계정 원장에서는 이 금액이 되겠죠. 이 세 가지 금액의 합격이 되겠다는 거죠. 자, 보면은 18029-500 플러스 21418 400 플러스 1260-6260은 자 52054-160 52054-160이었다. 52054-160 자, 우리 확인했던 금액이 이쪽에 기록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대변 쪽에 오른쪽에 기록되는 50660-000은 50660-000은 자, 총계정 원장, 현금 총계정 원장으로는 차변 쪽에 있는 4월, 5월, 6월의 자, 차변 금액의 합계다라고 볼 수 있겠다. 됐나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구조를 알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자신 있게 조금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 구조 자체를 조금 설명드려 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현금 계정의 증감액을 본다면 자, 일개표, 월개표로도 물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이 감소액이고 이 금액이 증가액이다 라고 보아가지고 양 금액의 차이 금액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현금의 증가액, 감소액을 구하는 문제는 총계정 원장으로 이 한눈에 보면서 직접 더하고 빼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즉 6월 30일의 잔액은 2038-900원이죠. 근데 3월 31일자의 잔액은 21775-06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금액의 차이가 결국 4월, 5월, 6월 세 달 동안의 증가 감소액을 합한 네트 변동액, 그죠? 순 변동액이다라고 우리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현금 증가액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물론 일개표, 월개표도 되지만 조금 개념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 이렇게 생겼구나. 자, 구조를 조금 파악해 주시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메뉴 갈까요?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는 특정일 현재의 계정 과목, 계정 금액 잔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문제 풀어봅시다. 3월 말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은 모두 얼마인가 봅시다. 3월 말 현재 3월 31일 감가상각 누계액 봅시다. 유형자산 쪽에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자,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1,100만 원 있고요. 비품에 대해서 250만 원 있네요. 나머지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네. 그럼 이 두 금액 합하면 얼마입니까? 1,100만 원 플러스 250만 원은 13500, 1,350만 원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다. 됐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즉, 우리 기출 유형에서 키워드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요. 자, 기출 문제에서 키워드 뭘까요? 특정일 현재, 특정일 현재의, 특정일까지의, 그죠? 그래서 수익 비용이라면 1월 1일부터 특정일까지의 금액,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이라면 전기 2월액 플러스 자, 단기 변동액 더한 금액 해가지고 특정일 현재의 잔액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게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보면 조회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라고 우리 정리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재무상태표 봅시다. 재무상태표는 뭡니까? 특정일 현재의 잔액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뭐만? 자산, 부채, 자본 계정에 대해서만 특정일 현재의 잔액을 나타낼 수 있다. 근데 합계 잔액 시산표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재무상태표는 전기와 단기 비교식으로 공시되니까 전기말 금액 대비 자, 특정일 현재의 금액 비율은 얼마인가? 증가액, 감소액은 얼마인가? 전기 금액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재무상태표 메뉴가 매우 편리하더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요? 6월 말 현재 유동부채는 전기 말 대비 얼마가 증가되었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재무상태표가 편하다라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열어서요. 6월 30일 6월 말 현재 금액을 자 구해서 유동부채 얼마입니까? 108이네요. 108, 220, 600인데 전기말 금액 얼마? 55186,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얼마가 증가되었는가? 자, 두 금액 차이 구하면 되겠죠, 그죠? 자, 108, 222, 600 마이너스 55186,000은 자 53036,600원 자 결과값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기와 단기 차이 금액 또는 증가 감소 비율 뭐 이런 걸 묻는다. 전기와 단기의 비교다.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편리하겠다. 됐죠? 그럼 키워드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요. 자, 잔액과 즉 언제 일정 시점 현재 단기에 속하는 일정 시점 현재 잔액과 전기말 잔액과의 비교, 이게 키워드가 되겠네요. 됐죠? 여기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다. 됐죠? 전기와 단기의 비교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활용하면 되겠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할 5가지 메뉴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보았고요. 자, 330페이지 부연 설명되어 있는 부분 조금 추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330페이지 여기에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 메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우리 거래처 원장 메뉴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 4월 30일자 외상매출금 잔액 문제 우리 풀어봤죠. 거래처 원장 열어서 자, 1월 1일부터 4월 30일 외상매출금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미래상사 잔액 2,300만 원이 제일 컸다라는 거 우리가 아까 답 구했는데요. 메뉴에 보면
거래처별, 계정과목별, 원장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보시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건 1월 1일부터 4월 30일 조회할 수 있는 건 똑같은데 계정과목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걸 엔터키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정과목에 대해서 다 검색이 되고요. 자, 거래처도 엔터키 치면 모든 거래처가 다 검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임차 빌딩이라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모든 계정 과목 중에서 잔액이 관리되고 있는 게 뭔지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임차 빌딩은 임차 보증금이란 계정 과목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다른 건 혹시 뭐 있는지 볼까요? 자, 이 보세요. 고운 조명에 대해서 뭐 외상 매출금도 있지만 350만 원, 외상 매입금도 300만 원 있더라. 그죠? 외상 매출금은 차변 잔액이겠죠? 잔액이 350만 원 있었고 외상 매입금은 대변 잔액이겠죠? 300만 원 있다라는 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까지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전표까지 볼 수 있고 됐죠? 어쨌든 잔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다. 이 메뉴에. 그러나 우리 아까 4월 30일자 외상 매출금 그 잔액 문제를 이제 만들 이 메뉴를 통해서 푼다고 봤을 때요. 보면 자, 이걸 이제 계정 과목을 외상 매출금 하나로 지정하면 되겠죠. 외상 매출금 108번. 자, 이렇게 검색하면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다만 차이점은 아까 우리 거래처 원장 메뉴는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조금 문제 풀기 편한데 이 메뉴는 물론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내려가면서 잔액을 이렇게 확인해야 되니까 그 점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다. 물론 답은 찾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자, 미래 상사가 2,300만 원으로 잔액이 제일 크니까 물론 자, 답은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커서를 계속 올리면서 검색해 보아야 되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처 관련 문제는 거래처 원장으로 푸는 연습을 우리 하자라는 거였죠. 됐죠? 그래서 자, 참고로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은 자, 계정 과목에 대해서 여러 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A 거래처에 대해서 어떤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지금 잔액 관리가 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메뉴를 사용하면 되겠다. 그러나 우리 장부조에서는 그런 문제가 지금 실제로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이거보다는 우리 거래처 원장 가지고 우리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우리 핵심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로 방법대로 자, 문제를 풀면 신속하게 풀 수 있구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